세상에 널리 알려진 훌륭한 위인 혹은 유명인의 실제 사생활이 대외적 이미지와 너무나도 괴리가 커서 충격과 경악과 공포를 전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참회록의 주인공 루소죠. 루소는 모두가 인정하는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죠. 정말 많은 연구가 되어오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고, 현재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소중한 민주주의의 기본 콘셉트, 즉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아이디어의 기본 토대를 제공한 그런 사상가이기도 하죠. 이런 루소에게 어떤 흑역사가 있었나, 참회록을 통해서 우리가 낱낱이 알 수 있죠. 이거는 자기 스스로 셀프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거죠. 자신의 삶에 있었던 부도덕한 행적들, 그리고 왜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나,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변호, 변명, 이런 책이죠. 반성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서전이라기보단. 이 책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볼게요. 그럼 루소가 이런 셀프 판도라의 고백을 왜 하게 됐는가, 이 참회록을 왜 쓰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루소는 당시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의 저작인 에밀의 당대 종교계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판매 금지가 되고, 그의 저작들이 금서로 지정이 되면서 그는 쫓겨다니게 됐죠. 칩거하고 은거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된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박해받고 불우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걸까? 이런 피해망상증이 커지고 외로움과 분노가 커지면서 자신의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를 느낀 거죠. 루소는 정말 학문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위대한 사상가이기도 하지만 그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그런 논쟁거리는 바로 크게 그의 학문적인 업적에 대한 것과 그의 사생활에 대한 것으로 나뉘는데, 학문적으로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선구자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나치즘 혹은 공산주의의 사상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상반된 사상들의 원조라는 논란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그가 중점적으로 비난받는 지점 중에 하나는 그가 교육론인 에밀로 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생활에서는 그의 교육론에 따라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기는커녕 낳자마자 5명의 자식들 모두 고아원으로 직행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들을 방치를 하고 생사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일화가 바로 그에 대한 논란, 논쟁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루소는 스스로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애정 결핍이 뿌리 깊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배했고, 그로 인해서 신경증, 성도착증, 피해망상증, 분노조절장애 등등의 정말 병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결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도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거죠. 그가 성도착증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어릴 때 가정교사한테 학대를 당하면서 엉덩이 매질을 많이 당했는데 거기서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그게 이렇게 발현이 돼서 바바리맨 행세를 했다고 하죠.
자신의 엉덩이를 때려줄 여인을 구하지 못하면 밤거리를 서성이다가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는 이 바바름한 쇼를 통해서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를 해소했다고 하죠. 정말 충격적이죠. 멀리서 여자가 다가오면 골목에 숨어 있곤 했다. 나의 음탕한 물건을 보여주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짜릿했다.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부위였다. 내가 여자들이 보는 데서 그 부위를 자랑삼아 드러내며 느꼈던 터무니없는 쾌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내가 기대했던 대접을 받으려면 거기서부터 단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되었다. 그가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치부의 중심에는 불행한 어린 시절이 있죠. 그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자라다가 10살 때 아버지와도 헤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방랑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루소는 자신이 불우한 어린 시절 그리고 불행한 청년기를 지나면서 방랑 생활을 지속하게 됐고 거처를 계속해서 옮기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왜 그렇게 패륜적인 행동, 부도덕한 행동들, 예를 들면 사기를 치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무의도식을 일삼으면서 정말 무고한 사람을 중상모략하기도 하고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제 막 진술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수없이 입증됐다 하더라도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은 거짓과 중상모략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와 함께 그것을 조사해보고 명백하게 밝히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정의도 진실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큰 소리로 두려움 없이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그 누구든 내 저작을 잊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자기 눈높이로 나의 성격, 나의 품행, 나의 성향, 나의 즐거움, 나의 습관을 면밀히 살펴보고도 나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입증하기 위한 자기 정당화의 노력이 행간에 읽히죠. 근데 그 노력이 너무나 진정성이 있죠. 왜냐하면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좋은 부분만 내보이는 게 아니라 굳이 드러내서 쓰지 않아도 될 내용들까지 그런 치부들까지 낱낱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노력에는 진정성이 있죠. 루소가 이렇게 참회록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젊은 시절의 객기와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자신의 인격적 결함 그리고 부도덕한 행태들 이런 모습들은 전혀 위대한 훌륭한 사상가의 모습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루소가 이러한 시련과 고통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힘든 시기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사상가로 탄생할 수 있었다. 이런 위대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루소가 어린 시절부터 감내해야만 했던 냉대와 학대, 핍박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루소는 기본적으로 반체제적이고 저항적인 그런 마인드셋을 갖추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가 그런 유럽의 혼란기 속에서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 변화의 물결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인 거죠. 루소가 스스로 고백한 자신이 저지른 이율배반적이고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태들, 모순적인 이 족적들에 대해서 덮어놓고 옹호할 수만은 없지만 이러한 참회의 형태로 고백된 이런 내용들을 그저 비난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인간 루소가 이렇게 쓰레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루소의 사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폄훼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왜냐하면 루소가 정말 진정성 있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자신 스스로를 내던지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실제 그가 남긴 업적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나약함 속에서 꽃핀 위대한 지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내 젊은 시절의 실수와 잘못은 이상과 같다. 나는 내 마음이 만족할 만큼 충실하게 그 이야기를 서술했다. 그 후에 내가 몇 가지 미덕들로 장년기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의도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야 한다. 시간은 수많은 베일을 걷어낼 수 있다. 만일 내 기억이 후대까지 이어진다면 어느 날 기억은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지금껏 내가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